은행 상담실에서 나온 한 50대 후반 남성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6억 원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녀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4억 원밖에 안 된다고. 10월 15일 이후 규제가 강화돼서 한도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2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남성은 멍하니 물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규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라고, 본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성은 자녀에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했던 집을 사줄 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장년층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가 1.5%에서 3%로 2배나 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7월 전에는 5억 5,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10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는 더 심합니다. 4억 3,8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며칠 전 분당에 사는 한 50대 중반 남성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집을 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6억 원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집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득도 같고 신용도 같은데 왜 대출이 줄어드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강화됐다고, 정부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집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집값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됐습니다.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까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전 강남에 사는 한 60대 초반 남성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1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억 원 초과이니 4억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6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부모가 더 보태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더 저렴한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녀는 실망했고 부모는 미안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규제입니다. LTV가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합니다. 예전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억 2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목돈이 더 필요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며칠 전 30대 초반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4억 원 대출받고 1억 원만 마련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억 5천만 원 대출에 1억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요?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집 구입을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집값은 또 얼마나 오를까요? 네 번째 변화는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예전에는 전세대출은 DSR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50대 중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서 학교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대출이 2억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4억 원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1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전세대출 2억 원의 이자가 DSR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것입니다. 부부는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2주택자 이상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LTV가 0%입니다. 집이 두 채 이상 있으면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 목동에 사는 한 60대 중반 남성을 만났습니다. 집이 두 채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과 자녀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집을 한 채 더 사려고 했습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2억 4천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0원입니다. 4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만한 현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계획을 접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정책 대출도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이 25% 줄었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출인데 한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젊은 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7,500만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부족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4억 원 전세라면 예전에는 3억 6,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차이입니다. 전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가계 비출 관리입니다. 가계대출이 너무 빨리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현금을 가진 부자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드니 유리해졌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규제 이후 오히려 현금 매수자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막히니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는 것입니다. 집값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라면 1월 6일 전에 계약하십시오.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규제 시행 전에 계약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10월 15일 규제는 15일 이전 계약자에겐 해당 안 됩니다. 서두르십시오. 이미 계약했다면 잔금 일자를 확인하십시오.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새 규제가 적용됩니다. 잔금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목돈을 더 필요합니다. LTV가 10% 줄었으니 자기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 지원이 가능한지 추가 저축이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1주택자가 집을 더 사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차라리 기존 전세를 정리하고 대출을 갚은 후에 집을 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존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보증금을 더 준비하십시오. 보증 비율이 줄었으니 자기 자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대출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제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단기간에 풀릴 가능성도 낮습니다. 정부가 가계 비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대출 한도도 줄고 금리 부담도 큽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 여유 자금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현재 규제 상황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하십시오. 자녀도 이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정확한 대출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를 물어보십시오. 부동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규제는 계속 바뀝니다. 오늘 가능했던 것이 내일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십시오. 정부 발표를 주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냉정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지 마십시오.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3%, 주담대 한도 축소, 생애 최초 LTV 70%, 1주택자 전세대출 DSR에 포함, 2주택자 LTV 0%, 정책대출 25%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80%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